선박이 70% 이상 감소했고 150척 이상이 근처에서 단 내리고 대기 중이야. 운송비도 폭발했어. 초대형 유조선 하루 용선료가 사상 최고인 42만 달러를 찍었어. 직전 금요일보다 94% 오른 거야. 핵심 반전이 있어. 이란 기름만 막히는 게 아니야.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기름도 전부 이 해협을 써. 중국 원유 수입의 약 40%가 이 해협 하나에 걸려 있어. 거기다 카타르 LNG까지 터졌어. 중국 LNG 수입의 30%가 카타르산인데 이란 드론 타격으로 30년 만에 처음 가동이 중단됐어. 원유랑 가스가 동시에 막힌 거야. 총 한 발 없이 이 모든 게 일어났어. 다섯 번째 포인트야. 중국이 버틸 수 있냐는 질문에 하나씩 답해줄게. 비축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전략 비축유랑 상업재고 합치면 약 100일치야. 단기는 버텨. 근데 비축유는 쓰면 줄어.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 채울 방법이 없어. 100일 지나면 그 다음이 진짜 문제야.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더 가져오면 되지 않냐고. 용량이 하루 약 70만 배럴이야. 중국 하루 수입량이 1000만 배럴이 넘어. 전체의 6%야. 파이프라인은 굵기가 정해져 있어. 늘리려면 몇 년이 걸려. 전기차 들어서 기름 수요가 줄지 않냐고. 전기차로 줄어든 수요가 하루 약 43만 배럴이야. 전체 수입량의 4%도 안 돼. 사우디한테 더 사면 되지 않냐고. 사우디 기름도 호르무즈를 통해 나와.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도 같이 막혀. 달러로 결제하면 해결되지 않냐고. 달러로 결제하는 순간 미국 금융망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까지 위안화 결제로 달러 패권 바깥에서 버텨왔는데 달러로 전환하면 그 방어막이 사라져. 중국 입장에선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야. 5가지 탈출구가 전부 막혀있어. 여섯 번째 포인트야. 중국이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야. 공습 직후 중국 외교부는 1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반나절 넘게 침묵한 거야. 계산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야. 이란 편을 들면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에 2차 제재를 꽂아. 중국 은행들이 국제거래에서 차단돼. 이란을 압박하면 25년 전략협정이 흔들려. 중국은 이란 항만, 철도, 통신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대가로 장기간 싼 기름을 받기로 했어. 이미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상태야. 이란이 등을 돌리면 투자금도 못 건지고 앞으로 받을 할인 기름도 다 날아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생명선이 파트너한테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가 계속돼.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낭떠러지야. 결국 공개 성명은 즉각 교전 중지 촉구였어. 어느 편도 안 드는 균형 외교야. 근데 뒤에서는 달랐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한테 조용히 압박을 넣었어. 호르무즈 막지 말아달라고. 25년 파트너한테 제발 우리 기름길 막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된 거야. 단정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국 비축유가 소진돼. 비축유가 줄면 협상력이 약해지고 대만 문제가 겹치면 중국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 미국이 몇 수 앞을 본 건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 근데 지금 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일곱 번째 포인트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3가지 시나리오로 봐줄게. 시나리오 A. 2, 3주 안에 외교로 풀리는 경우야.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고 유가는 70달러대로 복귀해. 중국은 비축유로 단기 충격을 버텨냈다고 안도해. 근데 달러 없이 기름을 사던 구조는 이미 흔들린 거야.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려워. 시나리오 B. 한 달에서 3달 지속되는 경우야. 산둥성 공장 가동률이 더 떨어지고 중국 수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한국이랑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이 직격탄을 맞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눌러. 시나리오 C. 장기화되는 경우야. 에너지 패권 지형이 바뀌기 시작해. 중국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확대, 중앙아시아 루트 개척에 속도를 내. 근데 완성되려면 최소 10년이야. 그 10년 동안 비축유는 계속 소진돼. 1941년 일본이 비축유 2년치를 들고 진주만을 친 것처럼 중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근데 지금 중국한테는 핵이 있어.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제일 위험해. 어느 시나리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A로 가든 C로 가든 중국이 달러 없이 기름을 살 수 있던 구조는 이미 균열이 생긴 거야. 여덟 번째 포인트야.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 숫자 3개만 봐. 한국 원유 수입의 약 60%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와. 중국보다 높아. 당장 기름값, 전기요금, 난방비가 오르는 구조야.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가. 중국 공장이 멈추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주문이 같이 끊겨. 환율이랑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원화가 약해져.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코스피가 흔들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이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맞아. 근데 우리 새우는 고래 등에 붙어서 먹고 사는 구조야.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같이 흔들려. 정리할게.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전쟁이 아니야.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에너지 루트를 하나씩 막아가는 구조적 게임이야. 에너지주나 원유 ETF 들고 있다면 마린 트래픽에서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외교 협상 움직임이 보이면 에너지주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 한국 주식 들고 있다면 외국인 수급이 핵심이야.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구간에서는 중국 수출 비중 높은 종목이 이중으로 맞아. 환율 악재에 수요 둔화까지 겹치거든. 장기 투자자라면 에너지 공급망 재편, 미국 LNG 수출 확대 방향에서 수혜받는 쪽을 지금부터 봐둬. 리스크는 시나리오 C야. 장기화되면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아.
결국 투자는 뉴스를 보는 게 아니야. 뉴스 뒤에 있는 구조를 보는 거야. 1941년 일본도, 2026년 중국도 에너지를 준 쪽이 판을 흔들었어.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때일수록 정부가 무기야. 내가 계속 챙겨줄게. 오늘 리포트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줘. 더 알고 싶은 종목은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제대로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시원하게 풀어줄게. 매일 업데이트되는 핵심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줄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두고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